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9라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오프닝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 대국을 펼치는 두 팀의 감독님 모셔보고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서귀포 출신의 이지연 감독과 여수거북선의 이현욱 감독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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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독님들께 드리는 단골 질문인데요. 먼저 이현욱 감독님, 오늘 오더 만족하시나요? 그 100% 만족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최상의 오더는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근데 혹시 약간 오더를 내면서 네. 오늘같이 오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뭐 그래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더를 냈는데 네, 역시나 네, 그렇게 오더가 나와서 네, 뭐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생각하셨던 최상의 오더는 어떤 식으로 짜이는 거였나요? 비밀인가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귀포 치심리의 이지연 감독님은 오늘 네. 오더 만족하시나요? 네, 저도 100% 만족은 아니고요. 그래도 여수 거북선은 뭐 워낙 센 팀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오더에서 좀 그래도 최상은 아니지만 차상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더를 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좀 생각을 하고서 짜는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선수들의 현재 컨디션 보고 있고요. 이 컨디션이 누구랑 만났을 때 좀 더 발휘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그 대구 기풍도 보고요. 네, 그런 것을 좀 주로 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팀원들 물론 너무 잘하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정도는 고치거나 보완해줬으면 하는 점이 있을 텐데요. 먼저 여수거북선의 이현욱 감독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다른 팀 감독님들이 들으시면 되게 행복한 소리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팀 선수들이 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조금 내려놓고 해도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승부에 너무 그 부담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은 네. 예, 조금 더 내려놔도 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이제 앞으로 남은 라운드는 조금 편하게 대국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칭찬으로 들리는데요. 맞는 거죠? 그런가요? 네. 네, 그렇다면 이지연 감독님은 어떤 걸 좀 보완해줬으면 하나요? 저희 선수들은 대체로 좀 착한 편이에요. 뭐 저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다 공부도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매일 국대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김수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뭘 더 고칠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역시 완벽한 두 팀의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9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서로의 팀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양 팀에게 서로 한마디씩을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여수 거북선 팀. 견제요? 네, 네. 견제요. 사실 서귀포 70팀이 멤버가 정말 잘 두거든요. 정말 잘 두는 선수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그 잘 두는 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후반기에는 정말 살아날 것 같아요. 팀이 워낙 다들 뭐 주장을 비롯해서 너무 팀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저래랑 마지막 라운드인데 여기까지만 저희한테 양보해 주시고 후반기에서 다 이겨줬으면 하는 그렇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정확히 보신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여수 같은 경우는 이길 때 보니까 그 팀워크가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한 명이 지면 두 명이 이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세 명이 다 이기거나 아니면 1승 2패로 지거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수 거북선이 현재 2위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저희 1위죠? 1위입니다. 벌써 견제. 죄송하네요. 언제 또 올라오셨대요? 네, 지금 1위인데 네. 경기 좀 재밌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좀 3대 0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자, 오늘 NNC는 이 두 팀 감독님의 서로의 이름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멋지네요. 네, 그럼 먼저 이지영 감독님부터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직접 띄우실까요? 네, 제 이름이니까요. 네, 네. 네, 그러죠. 이순신 장군의 길을 받아 현재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여기서 기대되네요. 네. 욱 선장이 이끄는 여수 거북선. 네.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멋진데요. 사실 우기 하기 되게 어려운데, 예. 하여튼 되게 잘 멋진 지어주신 것 시해주셔서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번 오늘 띄워주시죠. 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지는 것이 뻔하니 바로 현 시점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해. 네. 멋지네요. 아주 센스 있는 NNC 두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9라운드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마디씩 응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 전반기 이제 오늘 마지막 게임인데 너무 그동안 잘해줬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팀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후반기에도 자신의 컨디션 잘 유지해서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영 감독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우리 선수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둡니다. 그것을 알고 또 스스로를 믿고 대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팀 감독님의 응원을 받아서 오늘 선수들 대국 내용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지금까지의 팀 순위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수 거북선 팀이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귀포 70리 팀 현재는 조금 중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중요한 시기에 두 팀이 만났습니다. 개인 다승 순위입니다. 김청 선수 올해도 주입주가 무섭습니다. 현재 7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연승이 쭉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최정 선수가 바로 뒤에서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될 서귀포 70리의 오정아 선수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국 오더입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여수거북선의 김다영 선수, 서귀포 70리의 김수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지금까지 한 판의 대결이 있었고 김다영 선수가 올 초에 있었던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간 바 있거든요. 랭킹 면에서는 김수진 선수보다 김다영 선수가 월등히 높은데 최근에 이 김수진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는 한 명의 선수입니다. 네. 자, 속기대국에서는 여수거북선의 이슬아 선수, 서귀포 70리의 조승아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랭킹은 조승아 선수가 10위, 이슬아 선수가 15위입니다. 상대 전적이 없어요. 이제 조승아 선수가 신예 기사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경력은 짧기 때문에 두 선수의 대결, 오늘이 첫 대결입니다. 네. 마지막 3국입니다. 서귀포 70리의 오정화 선수와 여수거북선의 이민진 선수입니다. 네, 그 양 팀에서는 두 선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제목 이상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요. 오정환 선수는 지금까지 6승 1패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고 이민진 선수는 팀의 3지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승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바둑리그와 함께하는 NNC 집기 이벤트입니다. 여자바둑리그와 연관된 키워드로 NNC를 보내주시면요.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머그컵과 보조 배터리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9라운드 두 번째 경기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여수거북선과 서귀포 70리입니다. 두 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장고대국에서는 여수거북선의 김다영 선수, 서귀포 70리의 김수진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속기대국에서는 속이포츠 심리의 조승아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입니다. 여수 거북선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세 좋은 팀인데요. 네. 과연 이 기세가 후반기까지 이어질지. 여수 거북선 팀이 지금까지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면 네. 바로 이슬아 선수의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슬아 선수가 5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3주 전인 이민진 선수도 4승 3패, 김다영 선수도 4승 3패. 네.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팀인 것 같아요. 개개인의 성적으로 보면 사실 주장으로서의 김다영 선수, 여자 랭킹 5위의 선수가 4승 3패라면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여수 거북선 팀에 좀 걸리는 부분일 텐데요. 네. 그 외의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고 김다영 선수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선수이니까 이 팀이 강팀이 된 데는 뭐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팀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후보 선수가 없다는 것도 또 눈에 띄거든요. 네, 사실 기존의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팀이 이제 유일하게 좀 불안 요소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부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이현우 감독도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다른 팀도 물론이지만 이 팀은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좌하기 쪽에서 빠르게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둔다면 여기를 잡고 여기를 돌리고 나서 네, 지금 그 자리에 갔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끊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진행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곳을 두고 나서 여기를 가고요. 이곳을 끼우고 따낼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는 것이 대표 변화입니다. 네, 오늘도 유행을 하고 있는 초반 진행이 등장했는데요. 네.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지금 이 바둑에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이곳을 예전에는 흙이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바둑처럼 손을 빼는 게 최근에 유행 중에 하나이고요. 좌하기 쪽을 3-3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최근에 여자 바둑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포석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조승아 선수가 어느새 랭킹이 10위가 됐네요. 아, 어느샌가요? 지난달에도 10위이긴 했죠. 근데 이 선수가 네. 확실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입단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워낙 성적이 좋아서 대단합니다. 최근에 입단한 그 초단들 중에서는 특히 여자 바둑계에서는 뭐 가장 주목을 끌었던 선수이고 뭐 괴물 초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확실하게 자신의 랭킹을 좀 빠르게 끌어올려서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단 중에서는 현재 가장 높은 순위인데요. 네, 맞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처음 여자 바둑 리그를 뛰면서 지난 시즌 성적이 벌써 9승 5패예요. 데뷔 시즌에 9승 5패를 했던 초단이니까 네. 랭킹이 저렇게 높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올 시즌은 현재 3승 4패를 기록 중인데요. 네, 지난 시즌에 워낙 또 잘했기 때문에 올 시즌 좀 더 승기를 거두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부진하죠. 그 서귀포 70리팀 주장 오정아 선수가 굉장히 앞에서 잘 끌어가고 있는데도 이지명, 이 조승아 선수가 지금까지는 약간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근데 조승아 선수도 이 화끈한 기풍답게 언제 또 화끈하게 살아날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항상 이 조승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자 바둑계 전체가 대부분 전투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전투적인 선수를 꼽는다면 박태희 선수와 조승아 선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전투적인 바둑이 나왔을 때 팬분들은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보통 이제 끝내기 승부, 잔끝내기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바둑보다는 화끈한 승부를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승아 선수는 뭐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가끔 이제 지나칠 때도 있어요.
너무 펀치를 휘두르다가 그것이 너무 과할 때도 있는데 조승아 선수 그래도 이 화끈한 기풍 굉장히 매력적인 기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색깔이 뚜렷한 선수입니다. 이스라 선수는 어떨까요? 기풍이요. 이스라 선수는 좀 감각적인 바둑입니다. 이 선수는 그래서 초반에 그 방향이나 어떤 시원시원한 감각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탑 클래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선수 지금 랭킹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지금 15위인데 또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여자 바둑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역시 좌우기 쪽 변화는 두 선수가 연구가 안 돼 있을래야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변화죠. 네,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인 변화라서 사실 이 형태를 모조리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날일자로 그냥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벌리는 것을 중국의 인공지능 절예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찌를 때 이쪽으로 입고 싸우는데 그 변화는 뭐 저도 약간은 연구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 뭐 결론은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선수도 쉽게 그 변화는 선택을 못 했겠네요. 네. 뭐 워낙 최근에 벌어진 변화니까 아직 연구가 미흡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선수가 평소에 잘 알던 길로 일단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팀의 오더를 쭉 봤을 때 이국을 이 승부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뭐 지명 면에서도 그렇죠. 두 선수가 양 팀의 이지명이고 그렇다면 1주전과 3주전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각 팀의 주장 선수들이 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역시 이 판이 승부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게 예상이 빗나가서요. 맞아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곳을 끊고 늘 때 계속 이렇게 따라 미는 이런 진행이 종종 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이 소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히는 가치가 훨씬 크고 해서 한 칸 띄고 백이 이곳을 가고 이런 진행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흙도 이제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를 날일자로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날일자로 좀 움직여서 깎아갈 수도 있고요.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약간 배석이 특수한 상황이고 이쪽이 이제 처리가 되다가 만 상황입니다. 근데 이곳의 형태만 보면 좀 백이 우세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싫은데 뭔가 좀 간명하게 두고 싶으신 분들은 애초에 이제 3-3을 들어갔을 때 처음에 백돌이 하나만 있고 3-3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여기를 백이 맞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뒀을 때 맞고 여기를 밀 때 상대가 날일자로 오면 하나 치받고 나서 젖혀서 둔다면 실전 같은 변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변화예요. 붙이면은 백이 변신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실전은 먼저 붙였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서 치받을 때 백이 빠지고 싸움이 전개가 됐으니까요. 이 진행은 흙이 피할 수 있다면 뭐 언제든지 피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길어지네요. 사실 다른 길이라고 한다면 이쪽 어딘가를 오는 건데요. 조승아 선수가 이쪽 어딘가를 착수를 하고 백이 이 6점을 제압을 할 때 그때 여기 끊는 변화를 보고 있을지요. 좀 전에 알려주신 흐름대로라면은 흙이 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뭔가 이 장면에서 지금 여기 끊는 게 굉장히 쉬운 선택인데 네. 이 선택을 하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장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변화를 그려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갔을 때 그냥 허무하게 가는 것은 백이 먼저 여기를 이렇게 지키면 자세가 백이 괜찮거든요. 다음 움직임에 어떤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를 지키되 여기도 흙이 향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좀 더 바짝 두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눈목자라던가 이런 수를 통해 여기를 받을 때 네. 좀 더 이제 이수와 이쪽 흑도를 움직일 때 연관성이 없을지 뭐 그런 수법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은 미흡해요. 고민 끝에 결국 끊었습니다. 네. 생각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네. 결국 끊었고요. 가장 평범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몇 수는 예상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변화대로 흘러가겠습니다. 결국 밀어주는 한 수죠. 네, 지금은 밀어야죠. 여기를 안 밀 생각이라면 애초에 끊지를 말아야 하고 끊어간 이상은 지금은 밀어야 합니다. 이슬아 선수와 조승아 선수 뭔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둑 스타일, 색깔 면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대결이라고 처음 오더가 나왔을 때부터 이 판이 기대가 컸는데요. 네. 이슬아 선수도 바둑을 재미있게 두는 선수이고 조승아 선수도 좀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판의 중반전은 뭐 판 전체를 휘감는 전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덩치가 큰 변화를 초반에 잘 안 두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3-3을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운 변화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는 거의 이 정도까지는 지금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붙일 때 백이 젖히는 순간 거의 뭐 이런 변화밖에 없습니다. 아, 외길인 거죠. 뭐 단 한 번 백이 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 호구친수로 이 자리를 가는 것이었는데 딱 그것만 아니라면 거의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초반에 그 어려운 변화들, 예를 들면 뭐 대사백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눈사태 정석도 있고 뭐 이런 어려운 정석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초반 때이르게 나올 때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포석 연구의 중요성도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밀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수로 여기 한 칸 뛴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곳의 백돌이 소목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백이 뒀을 때 백돌이 화점이라면 3-3이 남아있지만 소목이라면 백의 형태가 훨씬 더 지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중시한다는 생각으로 이수로는 한 칸 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한 번 더 밀어갔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안 둔다는 생각이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하변을 다가섰는데 바짝 다가섰어요. 네,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을 받으면 날일자로 응수를 하겠다는 생각이네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백이 받으면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좌변보다 하변을 더 중요시 생각했는데요. 백도 좀 뒷맛이 좋게 흑도를 제압하려면 밀거나 지금 실전은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를 나와서 끊어도 이쪽을 백이 콕 집으면 언뜻 보면 살아갈 것 같지만 환격입니다. 여기서 한 점을 따내도 다시 되따냄을 당하면서 흑돌은 잡혀있죠. 이제는 날일자로 지키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쪽으로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30초. 지금 선수를 뽑겠다. 그렇네요. 이슬아 선수의 이수가 밀어가는 게 보통의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이 부분에 활용이 많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것을 꼬집기 위해 조승아 선수가 여기를 날일자로 놓습니다. 지금은 백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 날일자를 둔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받지 않았을 때 여기를 나가고 받을 때 끊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 축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흑돌이 여기에 있어야만 백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선수를 뽑기 위한 조승환 선수의 아주 날렵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선수를 뽑고 좌상기 쪽을 한번 갈 수 있겠네요. 지금 좌상기가 여전히 크긴 하지만 한 번 더 밀어간 상황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흑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슬아 선수의 한 칸 뛴수는 약간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이수로는 밀어갔다면 흑이 어떻게 지키든 간에 백은 손을 빼고 이쪽을 붙인다든지 여기를 막는다든지 뭐 그런 변화를 했을 텐데요. 지금은 하나, 이쪽에서 지금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넷, 흑이 다섯, 약간 날렵한 포석으로 일곱, 여덟,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흑이 우변을 뒀으니 그럼 백은 좌변을 둘까요? 지금 여기를 두는 것도 물론 큰 자리이고 좀 초반부터 급전으로 몰고 간다면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것도 뭐 최근에 유행하는 수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30초. 하나, 둘, 차분하게 눌러갑니다. 뭔가 백도를 이대로 방치하고 다른 곳을 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교환 자체는 약간 악수일 수 있는데 흑이 공격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교환을 시켰다는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하게 손을 빼기 위해서 교환을 둔 거죠. 안전하게 손을 빼거나 혹은 이제 여기를 씌울 때 흑이 반격했을 때 싸움에 대한 생각이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 수가 궁금해지네요. 30초. 하나, 이곳이나 붙이거나 계속 처리합니까? 이수도 뭐 늘어서 받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의 교환은 뭐 불만은 없습니다. 둔 이상 여기서 손을 빼지는 않을까요? 여기서는 뭐 백이 두려고 해도 더 이상 둘 때는 안 보여요. 둔다면 뭐 젖히거나 어떤 그런 곳인데 당장은 좀 느리고요. 이렇게 교환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을 향할 테지만 일단 포석은 조승하 선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자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 한 칸 좀 발이 느렸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저처럼입니까? 네, 이슬아 선수 제가 두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으면 계속 두고 있는데요. 네. 이곳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하는 듯한데요. 지금 여기를 흑이 젖혀도 10초. 하나, 둘, 백이 끊기는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형태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요. 흑이 이렇게 끊고 이렇게 있는 게 아래쪽으로 선수가 되고 그냥 위에서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쳐도 그렇고요. 이런 진행은 백이 썩 내키진 않는데요. 그렇다면 백이 느는 수뿐인데 늘거나 젖혀야 되는데 이건 느려도 좀 너무 느린 느낌이 있어서 두텁긴 하지만 좀 상대가 원하는 곳을 전부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흐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늘어서 받았습니다. 이쪽은 거의 백이 막았습니다. 흑은 여기 끊어지는 단점도 있고 밀 때 젖혀도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백이 강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한 점은 좀 약해졌고 이 한 점 쪽을 보호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가 이 수이고요. 하나, 둘, 좀 더 중앙 쪽을 중시한다면 뭐 한 칸 뛴다든지 여섯, 뭐 이렇게 눈목자로 간다든지 여덟, 날짜네요. 딱 가운데로 갔습니다. 네. 이런 수만 봐도 조성아 선수의 기풍이 좀 드러나죠. 침착한 수가 이렇게 지키는 수라면 항상 그 남들의 생각보다 한 발 덜을 외치는 게 조승아 선수 바둑의 특징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슬아 선수 이제는 흑의 모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삭감을 위해서 이번엔 침입을 했고요. 재밌는 변화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뒤로 받지는 않겠죠? 그 뒤로 받으면 평범한데요. 왠지 조승아 선수라면 자꾸 반발을 생각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반발이라면은 날일자로 뭐 계속 쉬어간다거나 좀 공격을 엿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네요. 아, 이번엔 또 봤네요. 여기선 참아두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이 괜찮다고 판단을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도를 공격 가기에는 세력을 쌓았을 때 흑이 지금 뭐 쓸 곳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의 중앙 쪽 백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지금 지켜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수도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 뭐 최근 유행 수법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붙임수는 여기에 돌들이 없을 때 그냥 흙이 소목에서 굳혔을 때 그 형태에 대한 붙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지금처럼 주변에 배석이 조금 있다면 형태 자체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저 눈목자에 대한 갖다 붙이는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차분하게 받았네요. 네. 차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백도 이제 한 칸 뛰는 모양은 괜찮죠. 마치 소목에서 날일자를 붙였는데 어깨 짚고 한 칸 뛴 것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흑도 실리가 좀 확실해진 거 아닌가요? 이쪽을 원래 이제 흑의 모양으로 어느 정도는 봤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슬아 선수가 이런 진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둘, 그리고 한 칸 뛴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이곳 붙임이라던가 아직까지는 째고 들어가거나 조금 약점은 있어서 백을 두텁게 만드는 자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처리는 약간 그래도 백이 만족스럽게 진행이 됐는데요. 조승아 선수가 뭐 공격적 성향의 수이긴 하지만 역시 날일자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조승아 선수와 이슬아 선수 후반 포석 어느 정도 다 짜여갔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서귀포 70리와 여수 거북선의 9라운드 2경기입니다. 바둑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흙집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슬아 선수가 상변과 중앙의 이 두터움과 발전성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바둑입니다. 지금 흑이 귀를 3개나 갖고 있는데요. 네.
정말 확정가만 쳤을 때는 100집이 여기 12집에 13, 14, 15, 16, 17, 18, 19 여기 두 집을 쳐줘서 한 21집, 22, 23, 24 100집은 뭐 확정가는 한 25집이거든요. 근데 발전성은 엄청납니다. 사실 25집이라면 이 집 하나로 거의 다 당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백에게는 두통이 남아있죠. 네. 백의 발전성과 흑의 우하기, 우상기, 우변 이런 집들의 대결인데요. 보석은 약간 흑이 편해 보입니다만 조승아 선수도 이쪽에서의 처리는 살짝 당했습니다. 8, 9, 10. 4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초월기를 사용하네요. 지금 바로 이쪽 침입을 할지 아니면 약간 열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킬지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해주신 조승아 선수의 스타일이라면은 상변을 갈 것 같긴 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역시 그렇네요. 정확히 꿰뚫고 계시네요. 네, 맞췄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스라 선수가 워낙 단단하게 판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조승아 선수가 기존의 자신의 장기로 하는 펀치를 휘둘 곳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곳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이런 버티는 힘도 조승아 선수 바둑의 특징 중 하나이고요. 이스라 선수가 오늘은 좀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판을 두텁게 짜나가겠다 해서 초반엔 약간 발이 느리기도 했지만 지금 이쪽 부분에서의 화려한 행마로 얼추 균형을 맞춰갑니다. 네. 이수가 간다면 한 칸 우측이 아닐까 싶었었는데요. 지금 조승아 선수 한 발 더 갔고 더 갔기 때문에 이 소목에 대해서 받아달라는 뜻이었는데 뭐 당연히 이스라 선수 안 받죠. 이쪽을 흙이 두 칸 벌렸을 때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당연한 수였습니다. 둘, 셋, 지금의 벌리는 수 때문에 한 칸 더 우측을 이야기해 주신 건가요? 네, 역시 강공을 선택을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 사실 많이 볼 수 있었던 수법이거든요. 그게 흙이 첫 수로 화점을 두고 그 다음에 상대가 어디를 두든 소목을 둔 후에 중국식을 했을 때 네. 그때 이렇게 다가서고 협공할 때 갖다 붙이는 것 딱 여기서 많이 나오던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주변이 다른 상황에서 네.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귀를 받아들였고요. 평소에 이스라 선수 바둑에 비해서 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나왔나요? 너무 침착한데요. 지금도 여기 젖히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인데 기존의 정석대로 흘러갔을 때에는 오히려 흙이 이상합니다. 이것은 여기 집을 내봤자 어차피 중앙 바둑 승부인데 30초. 흙이 전혀 불만이 없는 진행이었고요. 그래서 젖히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실전은 차분하게 늘었습니다. 8, 9. 상대가 차분하면 차분할수록 더 뭔가를 이용하려는 게 또 조승아 선수 바둑의 특징이라서요. 지금 붙이는 수가 그런 수인가요? 네. 상대가 두터운데 뒤로 받아주니까 뭐 이것도 받아라 저것도 받아라 하겠죠. 이스라 선수도 마냥 참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30초.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아뒀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에는 만약 이렇게 막았다면 글쎄요 뭐 느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차하면 흙이 이런 데를 치받고 백이 이쪽을 빠질 때 여기를 젖혀서 이런 정도의 교환이 된다면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약간 힘을 받죠. 그 이후에 여기 아예 틀어막는 것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진행이었는데 30초. 흙이 이쪽 부분을 두기가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늘어가는 수이고요. 그래서 방향을 조승아 선수는 상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뭐 밀거나 젖히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민은수입니다. 뭐 흙이 이쪽 부분을 어딘가를 두고 싶긴 하지만 젖히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젖혀서 이런 정도의 두터움으로 응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흙이 약간 잘 된 느낌이 있네요. 애초에 이스라 선수가 역시 늘어간 수로는 여기 강하게 젖혀서 뭔가를 좀 시도해보고 싶었던 국면입니다. 뒤로 늘었던 수는 아무리 봐도 이스라 선수답지 않았어요. 네. 너무 참았나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백이 간 자리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마저 흙이 든다면 애초에 이곳이 누구의 진영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흙집이 많이 났죠. 당연하게 받았고요. 여기 젖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흙돌이 이곳이 단단해지면 결국 이제 중앙전에서의 승부로 갔을 때 30초. 하나, 약간 흙이 이제 국면을 운영하기는 편해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젖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습니다. 이번 네. 치받으면 늘어서 이 형태가 아까보다 낫다는 뜻인데요. 글쎄요, 지금 나와 끝낸 단점이 있어서 느낌은 아까 젖히는 게 그래서 정수입니다. 흙에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네, 이렇게 될지 그걸 물어봤던 건데 이 형태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끊어지는 약점이 남게 됐는데요. 약간 이제 조승아 선수가 이 선택을 한 이유를 찾자면 글쎄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젖힐 때 뭔가 있다?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까의 형태에도 거의 선수고 그냥 흙만 약점이 남은 만큼 손해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선택이 살짝 다섯, 빗나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둡니까? 네, 그렇다고 바로 둘 줄은 몰랐는데요. 그동안 참아둔 걸 여기서 바로 터뜨리나요? 거기를 찔렀어요. 바로 두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끊긴 끊는데 흙이 우측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가면 30초. 하나, 지금 자연스럽게 중앙이 좀 깨지는 형태로 계속 돌의 방향이 가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백이 끊는 게 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이스라 선수 찌른 이상 끊겠죠? 네 찌른 이상 끊겠죠. 지금 찌르고 나서 안 끊으면 찌른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찔러 놓고서 초읽기를 보냅니다. 네, 확실히 오늘 대국한 두 선수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색깔이 그만큼 뚜렷하고 남들과 다른 개성을 자랑하는 두 선수의 만남입니다.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네. 바로 끊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건가요? 일단 이쪽은 사실 끊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이 치고 나오면 별 득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스톱을 외친 것은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여기 부친수 젖히면 지금 이렇게 끊어서 둘,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다섯, 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치받으면 쉽게 돌파는 됐습니다. 흙이 여기를 치받으면 백이 이렇게 마늘모로 응수를 해서 이 정도면 뭐 그럴듯하게 지금 우변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치봤고요. 이 형태로는 여기도 급소이긴 한데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둘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치받는 것도 이렇게만 된다면 흙이 여기를 뒀을 텐데 여기를 두었다면 백이 반대쪽을 갖다 붙여서 나가면 이쪽을 틀어막고 여기를 나가면 또 틀어막아서 아, 두 점을 버리나요? 네, 그 과정에서 흙의 아래쪽 두 점이 너무 얇아집니다. 지금은 이제 백이 여기를 지켜서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흙은 뭐 이런 데를 치받아서 다시 한번 모양을 좀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 쪽을 뚫고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집으로는 약 20집 정도 흙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쪽 발전성에서 백이 한 15집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되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찔러서 정리를 하나요? 찌른 것은 아예 그냥 한 점을 잡겠다는 생각이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찌르겠다는 생각인데 글쎄요, 감각면에서는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찌르는 것은 뭐 여기를 뚫는 의미밖에 없죠. 다른 건 없고요. 여기를 뚫을 텐데 백이 일단 여기 막아줄지 여기 찝는 것까지 선수여서 이 상태로 놔두고 백도 이제 중앙 쪽 모양을 경영하러 갈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아, 이러고 거길 들어요. 정말 예측이 많이 이상한 방향인데요. 아, 찌른 수가 좀 흙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치받을 때 뭐 이렇게 늘기 위해서 찔렀다? 그런 뜻으로는 풀이는 됩니다. 이렇게 두고 30초.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나와서 끊을 때 이 교환이 있으니까 이쪽 돌파가 가능하죠. 뭐 그런 맥락이라면 근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네. 그냥 별로 필요 없는 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지금 흙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넣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백이 이런 곳에 지금 모자를 한 방 씌운다면 중앙 모양이 점점 구체화되고 이 흑돌도 아직은 약간 미생이라서 둘, 어떨지요. 조금은 의문점이 드는 조승아 선수의 선택인데요. 뭐 조승환 선수는 자신의 형태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서 중앙에 이제 한 방으로 풍덩 빠지겠다 뭐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이수는 그래도 약간 발이 느리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 거라면 이 교환을 왜 했는지는 좀 미스테리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둔수로 그냥 이쪽을 치받고 한 칸 뛰거나 했다면 지금 중앙 쪽이 흑이 먼저 올 것을 여기를 느는 사이에 백이 먼저 왔잖아요. 이건 차이가 크죠. 이제 오늘 대국의 핵심은 중앙이니까요. 중앙 이스라 선수에게 먼저 손이 왔습니다. 조성환 선수가 초반 포석 단계에서 성공을 한 이후에 뭐 아슬아슬하게 만만치 않아지거나 혹은 다시 흑이 좋아지거나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의 실패는 흐름은 백이 오히려 역전에 성공한 흐름입니다. 일곱, 여덟. 실리로 아예 앞서 나가겠다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여기 선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단수 치는 교환을 하면 이 자체로 흑이 항상 안에서 사는 게 있으니까 이젠 끊는 게 더욱더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중앙에 한 방 풍덩하고 빠졌을 때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백이 벽이 생기고 백이 끊어간다면 그때는 여기를 둘 때 백이 어떻게 받을지 확실치 않으니까 미리 교환을 시키고 나서 지금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 공작을 해놓는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괴롭힙니다. 지금은 일단 중앙 부근이 지금 두 선수 모두 좀 중요한 자리 같은데 일단 여기도 받지 않았고 흑도를 먼저 압박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흑이 이 한 점을 잡는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살 수는 있어도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것은 자체로 귀가 좀 다치면서 왠지 좀 내키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안쪽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텐데 여기가 막히니까 지금 이런 데를 당해도 괴롭고요. 흐름은 확실히 좀 뒤바뀌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만히 막아두었습니다. 흑이 여기 젖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끊는 것 자체는 없어도 이렇게 나올 때 젖힌다면 그 이상 뭔가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가 거의 막혔고요. 이쪽에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흑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침입을 하기도 만만치 않죠. 하나, 하다 보면 여기가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지금 막혔다고 본다면 백이 중앙을 뭐 여덟, 대충 이런 언저리 돌이 온다면 거의 다 막혀있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이 꽤나 두터워졌는데요. 조승환 선수가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이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백집은 한 60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집이 한 40집 정도의 중앙. 아까 처음에 이제 계산을 했을 때와 비슷하죠. 중앙에서 15집을 내느냐의 승부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백돌이 여기도 오고 지금 여기 모양을 생각해 본다면 이 흐름대로 간다면 덤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이 그 전의 개가보다 더 두터워졌습니다. 둘, 과연 중앙은 흙이 어디까지 들어갈지가 궁금하네요. 뭐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 정도나 이런 정도거든요. 한 발만 더 들어가도 30초. 백이 워낙 중앙 쪽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직근 끈으로 와서 좀 잡으러 올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호구친수도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죠. 이었을 때에는 여기 미는 게 선수이니까 더욱 단단하게 형태를 구축하고 나서 중앙 쪽 승부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변화인데요. 저는 계속 중앙을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네. 이스라 선수가 강하게 단수를 치니까 조승아 선수도 패로 버티면서 새로운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흙은 팩감을 어딜 써야 되나요? 일단 저 패가 이 패를 흙이 이긴다고 해서 흙이 다 잡는 게 아니라 백이 뒤로 물러서면 결국은 이 패는 뭐 잡을 수 있는 그런 패는 아니고요. 이제 좀 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수 팩감. 그것도 과한 악수는 절대 금지죠. 여기가 완전히 그냥 다 잡거나 혹은 다 잡히거나 이런 패라면 악수 팩감을 총동원해서라도 패를 이기겠지만 지금 좌상기 패는 그런 게 아닙니다. 크기가 그렇게 큰 펜은 아니군요. 이렇게 끊는 수 일단 뭐 팩감은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 선수도 여기 두면 팩감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팩감을 사용할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팩감 사용할 것 같은데요. 지금 흑이 다음 팩감이 어디일지가 궁금한 상황이라서 백도 악수가 아닌 이상에는 계속 패를 한번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찌른 수도 지금 패를 계속 이어가는 의미이긴 한데 약간 자충은 자충인데요. 왜냐하면 흙이 이쪽을 연결하고 나서 이제 밀어가는 자세가 나왔을 때 밀고 이제 끊는 자세에서의 백도는 이 찌른 수가 엄청나게 자충입니다. 여기도 항상 이렇게 젖히면 받아야 되고 여기를 밀면 젖혀야 되는 형태인데 충분히 끊는 자세가 나오고요. 그때 흙이 뭔가를 여기를 시도한다면 이 찌른 수가 꽤 악수 교환이 됩니다. 흙의 팩감 차례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팩감인가요? 네, 팩감이 되긴 되는데요. 따내면 여기를 이어서 백이 젖혀도 흙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가 나기 때문에 팩감이긴 한데요. 30초. 약간 아까운 의미가 있는 팩감입니다. 네. 왜 아깝나요? 다섯, 여섯.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렇죠. 지금 저렇게 받았을 때 원래는 여기 젖히는 게 있어서 여기 끊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끊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약간 백도 애매했던 부분이 지금은 패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여기를 끊어서 팩감을 하나라도 더 없앴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어서 받았을 때는 이 패는 뭐 졌다고 이슬아 선수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하변 쪽에서는 이득을 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이 수도 팩감이 아니게 됐네요. 30초. 하나, 이제는 이렇게 팩감을 썼다가는 넷, 여기를 선수로 맞고 여섯, 일곱, 내려서는 게 또 선수이기 때문에 썼습니까? 안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몇 집인지 한번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지금 다른 큰 곳을 향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받아주네요. 약간 맛이 나쁘다고 보나요? 집으로는 한 22집 정도 되거든요. 22집이 조금 강합니다. 해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뭐 일단 받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아직은 팩감이 있으니까요. 이슬아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좀 끝내기에 득이 되는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팩감이 많이 나오는 건 상관 안 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패를 졌다고 계산에 넣고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받았습니다. 수수는 조금 진행이 됐지만 다시 돌고 돌아 중앙 쪽으로 흙이 침입하는 마지막 전투를 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중앙에서 백의 즙이 어느 정도 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조승아 선수의 사석이 2개가 많습니다. 사석을 포함하면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30집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41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0. 흙집은 뭐 계속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은 60집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백집 그전에는 40집 정도의 중앙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100집도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뭐 한두 집 정도 줄었을까요? 하나, 흙은 둘, 60에서 한두 집이 늘었고요. 100은 아까 40에서 한두 집이 줄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한 21집? 그 정도 흙이 앞서 있는데 중앙을 제하고 계산한 상황이고요. 중앙이 이렇게 3칸, 이쪽으로 6칸. 지금 이 정도까지는 100이 뭐 최소한으로 해도 집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여기도 있고 바둑은 100이 좋아 보입니다.
조승아 선수 꽤 깊숙이 들어가야겠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바깥쪽에서부터 깎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젖힐 때 2단 젖힘은 힘들거든요. 지금 중앙이 이렇게 두터운데 백이 반발하면 이건 흙이 별로 좋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늘어야 되고 계속 눌러간다면 일단 조승아 선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저희의 형세 판단을 했을 때 이 중앙에서 한 15집 정도로 지금 막아야 하는데 네. 백의 모양은 이쪽도 발전성이고 이쪽도 발전성이어서 그 이하로 막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중앙 두터움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조승아 선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